2015학년도 대입 심층 분석. 오늘은 경희대학교를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무전공. 무전공을 각 대학마다 일정한 비율만큼 뽑아라. 이런 게 정부의 시책인데, 그 무전공이라고 하는 이 학과, 학부가 신설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대학 중에 하나, 경희대학교. 그 중에서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경희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원수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요. 숫자가 3명 이하의 학과들이 모집 단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농어촌 전형, 특별 전형 같은 약간의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전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희대를 교과로 쓰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무전공 학과, 자율전공이든 자유전공이든 그 학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 현실, 그 대학, 경희대학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4학년도 올해 졸업했던 우리 고3 학생들에 대한 경희대학교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지역균형, 교과전형이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전형이죠. 그 다음에 논술이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전형은 이 지역균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자, 2014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자 10명 이내의 숫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는 이거 좀 많이 있죠. 전반적인 비율만 놓고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국제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기계공학, 그다음에 화학공학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요. 기계공학은 20명이고요. 네오르네상스는 25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 캠퍼스에 있는 이러한 체육학과나 그다음에 태권도 학과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2014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올해 이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무전공 이 학부들이 신설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일단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내에서의 무전공 학부입니다. 메디칼이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선택할 수 있는 학부예요. 그에 반해서 자유전공학부는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무전공 학부입니다. 여기서는 포스트 모던 음악 관련된 학과를 빼고는 모든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무전공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18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생긴 숫자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학과에서 인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특히나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일단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이라고 했잖아요. 자, 49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인원, 공문과 같은 경우도 7명이었던 것 같은데 3명으로 줄고요. 아무튼 3명 이하의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가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 3명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화하기 쉽지 않은 숫자인데 프랑스 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캠퍼스이긴 하지만 2명씩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기계공학과 아까 기억해 두라고 했죠. 아까 20명이었던 것 같은데 자 2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자력공학과 2명, 화학공학과 2명, 환경공학과도 2명, 건축학과도 2명, 전자공학과 2명, 생체공학과 2명, 컴퓨터공학과 2명, 인공지능학과 2명, 수학과는 3명. 이런 식으로 2~3명이 되면 마치 특별 전형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지원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전년도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전년도 데이터가 있지만 이렇게 기계공학과는 20명이 넘던 숫자에서 2명으로 줄었을 때 과연 전년도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까? 기계공학과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고 마음먹었던 친구가 과연 20명의 모집 인원이 2명으로 줄었을 때 과연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이걸 쓸 수 있을까? 우리 고3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이 2명 뽑는 이 자리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숫자가 아까 앞에 말했던 자유전공 학부로 많이 인원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 봤던 체육 관련된 학교도 태권도 학과는 1명 뽑아요. 스포츠도 학과도 1명. 체육학과 5명, 아까 7명이었던 것 같은데 1명 뽑는 교과 전형이라고 할 때 과연 용기를 내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해 경희대는 교과 전형, 즉 지역균형 전형에서 일부 학과들은 거의 특별 전형으로 전락했다. 뭐 꼭 나쁜 의미만 아니지만 이제 운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데이터를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무전공학과가 신설되면서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경희대는 직격탄을 맞았다. 뭐 자기들이 선택한 거겠지만 아무튼 경희대를 지원하는 우리 마음먹은 친구들은 상당히 이 모집 인원에 대한 변수를 여러분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무전공학과인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2명 뽑는데 쓰는 것보다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자율전공학부에 여러분들 지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무전공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014학년도 지역균형 입시 결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경희대는 참 그 점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오픈을 하고요. 게다가 산포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경희대는 1.5에서 2등급 사이가 많이 분포된다고 했고, 게다가 교과 전형이지만 30%의 서류평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반란된 점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리고 경희대 정도 쓸 정도 내신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변수, 동국대나 이런 대학, 건대 같은 대학 대비해서 서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옆에 뭐 50% 컷, 70% 컷,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까만 게 합격, 빨간 게 불합격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많은 학과들이 요 점수에 애들이 이 점수가 붙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게다가 이렇게 2년치의 경쟁률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특히나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했던 비율도 보여주는데 보통 우리가 경희대 정도 라인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쓰는 대학들 뭐 성균관대부터 중앙대 뭐 서강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앙대 그다음에 외대 요 라인들이 많이 쓰는데 외대는 2합 4이지만 중앙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3합 7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경희대만 2합 5였기 때문에 일단 1.5에서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앙대를 쓰면서도 경희대를 같이 묶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만약에 3합 7이라고 하는 체를 못 맞추시면 경희대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을 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합 5의 수능 최저가 탐구가 한 과목이었던 게 탐구가 2과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탐구에 대한 부담이 살짝 높아지긴 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게다가 의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어마무시한 재수생들이 들어온다 치면 수능에서의 불리함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변수 분명 중요한 건 맞지만 모집 인원의 감수 아까 뭐 국문과 뭐 7명인데 아까 뭐 3명인가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입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두 번째고 일단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전도 전년도 자료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깜깜이 전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교과 전형에 한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3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자료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는 50% 컷, 70% 컷 평균까지 다 알려줬는데 2023년도에는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갈수록 대학교에서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1.5에서 2등급 사이의 점수대에서 교과 전형은 많이 붙더라.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에 반해 네오 르네상스는 이 종합 전형은 개인적으로는 경희대학교의 네오 르네상스의 평가 기준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종합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을 하려면 경희대를 참고해라. 그리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평가 요소 항목 중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요 그 개념을 제일 먼저 제시했던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희대가 거의 교과서 같은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희대에서 제시한 이 자료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친절하게 종합전형인데 50, 70, 그다음 평균을 보여주는데 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이 산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종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숫자만 놓고 보면 자 국문과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래도
70% 컷이 2.69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경희대 종합은 2등급에 3등급 사이가 많이 지원하고 많이 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사학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4등급입니다. 경희대를 4등급에 붙어 물론 붙을 수 있죠. 서류가 좀 붙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컷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70% 컷에 4등급에 걸려있는 이 친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지 아니면 자사고의 학생인지 특목고의 학생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게다가 이 친구의 그 같은 일반계 고이더라도 서류로서 뒤집은 학생인지 아니면 내신이 분류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서류가 좋아서 붙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찌됐건 숫자 4만 넣고 보면 숫자 4만 넣고 보면 70% 컷이 4등급이니까 나는 예를 들면 3.5등급이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뚫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요 사이사이에 보이는 빨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신은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심지어는 사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안쪽에 있는 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죠? 다만 이 학생이 서류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서류에 붙었는데 면접을 안 본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액면 그대로 이 숫자만 놓고 판단하는 참 위험하다. 뭐 이 제2외고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외고 학생들이 많이 붙으니까 많이 퍼져 있고 등급이 뒤로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요. 주로 앞쪽에 있는 게 일반고고 뒤에 있는 게 자사고 특목고로 좀 보시는 게 이해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우리 뭐 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특히 기계공학과 보시면 70% 거의 4.29입니다. 아무리 뭐 빵꾸니 뭐니 이런 얘기 있다 하더라도 종합전형에서 기계공학과가 경희대 기계공학과가 4등급이 4.29가 70% 컷이다. 그래서 나는 내신 2.5등급이니까 경희대를 쓰면 내신에서 한 2등급 먹고 돌아 반드시 붙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숫자예요, 숫자. 하지만 우리가 요 산포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식이 있는 학과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몇 학과들, 생명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그죠? 우리 문과에서는 심리학과, 또 어떤 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은 나름대로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생활하면서 읽는 책들, 하는 활동들, 동아리 활동 창제해서 어느 정도 하는 활동들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AI, 그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어떤 학생은 로켓, 그죠? 어떤 우주 발사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책으로 공부하든 아니면 동아리에서 뭔가 직접 만들어 보든 뭔가 활동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내신 같은 거를 서류로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쁜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신만 갖고 판단을 해버리면 70%가 4.2거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2.3등급이 나오는 내신이다. 하지만 서울에 대한 경쟁력 별로 없는데 본인은 지원하는 그 시기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지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님들이 봤을 때 서류 준비 안 돼 있는데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붙어야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종합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올클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전반적인 산포도에 물론 여기 산업경영공학과처럼 이렇게 맨 뒤에 붙은 거의 7등급에 붙은 아이들 대박이죠. 어떤 종류의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항상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기계공학과의 요 앞에 1등급, 1.5등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교과전형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 떨어진다. 서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등급에서 3등급 요 사이의 학생들 중에서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확고한 준비의 마음이 있다면 경희대는 해볼 만하다. 선배산에 들어가면 한번 해볼 만하다. 여기 약간 잘리긴 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2.8등급, 2.9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아스피텔레트 경영학과를 붙었습니다. 가천대는 떨어지고 경희대는 붙었어요. 그죠? 이게 학종의 매력이고 3년간 자기 전공에 관련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 열심히 챙겼던 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면접 준비 열심히 했던 학생의 보상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고교 재학위는 5%까지 추천을 받는 전형이고요. 자, 학생부 70에 그 다음에 서류평가 30인데 70 중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같이 들어있는데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를 보는데요. 출결은 미인연결성 2일 이내면 만점이고 봉사는 3년 동안 15시간만 한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교과는 인문은 국영수사, 한국사를 반영하고 자유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데 올해 생긴 자율전공과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은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다 반영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올해 바뀌죠. 2하, 5가 똑같은데 탐구가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바뀌고 또한 전체적인 대학의 흐름 속에서 뭐냐면 응시 과목 지정이 폐지됐죠. 특히 수학, 그 다음에 과학 반드시 자연계열은 과탐이어야 된다. 또는 인문은 사탐이어야 된다. 이런 게 폐지가 됐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의 미적인의 계열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 폐지가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우리 사탐론이라는 하는 현상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또 그게 이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과탐 공부 안 하고 또 미적 공부 안 하는 대신에 학통과 그 다음에 사탐을 공부하면서 같은 수능 결과를 만들어내서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과연 얼만큼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건 감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자율전공과 자유전공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캠퍼스의 무전공인 자율전공과 국제 캠퍼스의 무전공인 자유전공은 이렇게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모집인을 축소했던 이 학과들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계공학과, 학공학 이런 거요. 그래서 회계, 빅데이터, 기계 이런 것들은 2명밖에 안 되고 태권도, 스포츠 지도는 1명밖에 안 돼요. 그죠? 전년도에 예를 들면 한 4명인데 2명 됐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2명을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특히나 2명 이하의 요 과들은 거의 농어촌 전형을 쓴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운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교과종합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생기부에서 교과 성적과 세특을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특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창체는 안 본다는 거잖아요. 행태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요것만 본다는 얘기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경희대 평가 요소, 서류 평가에서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 역량이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가 척도가 딱 3단계에 불과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자율전공과 자유전공학부는 교과 전형인데 어찌됐건 서류 평가를 하다 보니 진로가 정해지지 않고 진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전공을 쓰는 건데 진로 평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만 100% 평가한다. 학업 역량에는 성취도, 태도, 탐구력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쉽게 해서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교과 성취도를 보는 게 진로 역량이다. 무전공 그런데 진로 역량 보지 않고요. 학업 역량만 보는데 요 100%를 보는데 여기에 비율이 30%, 40%, 30% 이렇게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종합 전형이죠. 1단계 3배수 뽑고요. 2단계 면접 30% 들어갑니다. 서류평가 요소가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입니다. 아까 교과에 없었던 공동체가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6단계로 평가합니다. 교과는 3단계고 여기 6단계니까 좀 더 세분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학업과 진로는 대충 아까 앞에 설명했고요. 공동체에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다음에 리더십이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 있고요. 자율전공학부로 학부는 종합전형에서 자율전공 18명 뽑습니다. 국제 캠퍼스에 있는 자율전공은 종합이 없어요. 네오렌스이 없는데 서울 캠퍼스의 무전공인 자율전공학부는 18명 뽑는데 자율전공이다 보니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고요. 공통적 역량인데 자기주도 역량이 뭐냐 봤더니 진로 역량 앞에 다 자기주도라는 말만 붙이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 요강에 써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진로 역량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 자기주도 역량을 어떻게 적용해서 평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로 역량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숫자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경희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무전공인 자유지나 자유전공, 특히나 국제 캠퍼스는 자유전공을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교과 전형은 거의 깜깜이 전형을 쓸 수밖에 없다. 거고 종합 전형에 이전했던 방식대로 보는데 이전 입결에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점수가 부된 형태를 잘 보시고 나서 지원하되
가급적이면 2등급에 3등급 사이의 학생들 중에서 소래 준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면접을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 분석해 보았습니다.